안녕하세요. 사람을 살리는 산림정치인 국회의원 남인순입니다. 저는 지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으로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인천에서 태어났고요. 국어교사를 꿈꾸던 그런 문학 소녀였습니다. 그런데 대학에 제가 1977년도에 입학을 했는데 그 학내 이제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이제 사실 퇴학을 당했는데요. 제가 퇴학을 당한 후에 동일방지 노동자들이 그 답동성당에 와서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를 달라 그런 데모를 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 사회에 이렇게 억압을 받는 여성 노동자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제 인생의 좌표가 정해진 것 같습니다. 노동자로 취업해서 일하고 오래 하셨나요? 한 5년 정도 했어요. 네. 그 당시 위장 취업이었죠. 이렇게 직접 자기들이 자기 삶으로서 그거를 좀 느껴보자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고, 이 사람들이 정말 행복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그때 제가 몸소 그런 활동을 하면서 느끼게 됐습니다. 1994년부터 한국여성단체연합에 이제 사무처장으로 들어갔다가 한 17년 동안 거기서 이제 활동을 했습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로 있으면서 이제 성폭력특별법이라든지 가정폭력 방지법, 성매매 방지법, 또 호주제도 폐지, 이제 그 여성들의 정치 참여 확대 이런 이슈들을 그 당시에 그런 일들을 이제 하게 됐었습니다. 정권의 성격이 어떠냐에 따라서 실제로 돌아가는 어떤 그 여러 가지 제도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기득권 중심적인가 하는 거를 많이 보게 됐습니다. 이제 정치를 바꿔야 시민의 삶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뛰어들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 내가 꿈꾸는 나라라는 것을 만들었고, 또 이제 뭐 노무현 재단이라든지 다른 여러 그 시민정 조직과 연합을 해서 혁신과 통합을 또 만들어서 시민통합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조 세력하고 통합을 해서 더 큰 민주당을 만들어서 최고위원을 맡았고 19대 국회 때 이제 비례대표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정말 여성들이 1차적으로 뭔가 민생 활동을 하려면 여성들한테 부과된 여러 가지 그 육아라든지 이런 양육 문제에 대해서 뭔가 사회가 도와주고 국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제가 한 것이 그 육아휴직, 많이 제보를 받았어요. 연차를 쓰면서 아이가 아플 때 병원도 가고 그래야 되는데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연차휴가가 없어서 참 힘들다 이런 얘기를 육아휴직 사용하신 분들한테 많이 듣게 됐습니다. 제가 법을 개정을 해갖고 육아휴직을 끝나고 나서도 연차휴가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도 일하는 것으로 이제 간주를 해주는 그런 걸 바꿨고요. 배우자의 출산 휴가 그 부분을 5일에서 10일로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유급으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아이를 이렇게 육아휴직을 하고 나면 또 보육이 문제예요. 그 어린이집을 믿고 맡길 만한 곳을 만들기 위해서 공공어린이집, 국공립 어린이집 늘리는 거에 굉장히 많이 매진을 해왔고요. 또 제도 개선도 많이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파트를 500세대 이상 짓는 경우에는 반드시 국공립 어린이집을 넣도록 하는 그런 법도 제가 해서 통과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뭐 유치원 어린이집 공공성 특위라고 하는 그런 거를 위원장을 제가 맡아서 일을 하면서 이번에 사립유치원 사태가 났던 것을 이제 개선을 많이 해서 그 회계 투명성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하는 이제 그런 일들을 이제 했습니다. 그 제가 민생연석회의 운영위원장도 맡고 있는데요. 5억 이상의 매출을 하는 자영업자들한테도 카드 수수료를 이제 2%대에서 1.4%로 내리는 거를 이제 만들어냈습니다. 그 제로페이 확산하는 그런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결단을 해줘서 가능했습니다. 굉장히 사실이 입각해서 나왔죠. 정치인들이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맨날 이제 뭐 모든 거에 다 빨대를 꽂는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저는 좀 그런 거는 조금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또 인간으로서의 어떤 천부적인 권리를 가진다라고 사실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제 하전적 의미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인권의 사각지대가 굉장히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아동이라든지 아니면 청소년 또 여성 또 아니면 또 뭐 다문화 가족이라든지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 좀 약간 소외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인권이 좀 온전하게 지켜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인권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소외되어 있는 계층의 인권 문제에 관심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동학대 문제가 중요한 인권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그 울주에서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서 왜 그런 일이 벌어났고 왜 방치가 됐는가를 조사를 했습니다. 뭐 관련한 모든 부분의 자료를 받고 직접 그 아동단체들과 현장에 가서 조사 보고서를 만들어서 국가가 해야 될 일을 다 정리를 해서 갖다 드렸습니다. 이대로만 해달라고.
신고 의무군을 더 넓혔고 그 사람들에 대한 교육을 국가가 하도록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아동학대 사무가 지방 사무였고 국가 사무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 사무로 바꾸는 일을 했고 그런 부분으로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질의도 하고 또 개정안을 내고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해서 계속 끝을 볼 때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19대 국회에 이어서 20대 국회까지 아동학대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국회의원은 거의 제가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으로 계속 6년 동안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성가족위원회 업무 중에 하나가 이제 청소년 업무가 있는데 저는 학교 바깥에 청소년들이 그렇게 많은 줄을 몰랐어요. 근데 학교 바깥으로 나가면 아무런 돌봄이 없는 거예요. 이 청소년들에 대해서. 이 학교 바깥에 있는 청소년도 분명히 정책의 대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법을 만들게 됐는데요. 이제 학업에 대한 지원, 대안학교 같은 거죠. 하고 싶은 거를 서포트 해줄 수 있는 학교 밖 청소년 센터를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만들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3년 전에 깔창 생리대 해갖고 굉장히 뉴스에 많이 나와서 저는 그때도 굉장히 놀랐어요. 정말 깔창 생리대를 사용하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저소득층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이제 생리대만큼은 국가가 좀 비용을 대서 이 청소년들한테 좀 낙인감 없이 전달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아동 여성 성폭력 대책 특위가 만들어졌었는데요. 그때 제가 이제 당시 저는 야당이었는데 야당 간사를 맡아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성폭력 범죄에 있어서 사실은 이제 친고죄이다 보니까 본인이 고소 고발을 해야만 이게 수사가 들어가 게시가 되는 그런 형태였는데 그거를 다 이제 친고죄를 폐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바꾼 것이 가장 큰 일이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디지털 성폭력이라고 해갖고요. 그 소위 몰카라고 얘기하죠. 불법 촬영물에 의한 피해를 너무 많은 여성들이 당하고 있는 거를 알게 됐고 그 불법 촬영된 영상물을 지우기 위해서 여성들이 막 300만 원, 500만 원 부탁해서 그걸 지우는 경제적으로도 너무 어려운 일을 겪고 해서 그것도 성폭력 피해자 보호법을 개정을 해서 지우는 비용을 국가가 먼저 주고 그 영상을 퍼뜨린 가해자를 국가가 찾아내서 거기다 이렇게 청구하는 그런 방식으로 바뀌었고요. 그 스토킹 범죄로 인해서 이후에 사망에까지 이르는 그런 최근에도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런 여성이 최근 3년 사이에 한 50명입니다. 그 이렇게 끔찍하게 살아당하는 그런 여성들 경우에는 그 이전에 스토킹이라는 전조가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막아줬으면 이 많은 여성들이 살해당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법은 제가 지금 19대 냈었는데도 통과가 안 됐어요. 20대 국회도 또 냈는데 아직 통과가 안 됐는데 20대 국회 안에서는 꼭 통과되기를 제가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는 그런 법안입니다. 이제 일본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났을 때 후쿠시마 현을 중심으로 한 8개 현에 수산물을 수입 금지를 시켰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제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논란들 중에서 그 외에도 사실은 이 방사능이 유출이 돼서 주변에 영향을 미쳤었기 때문에 8개 현 외에서 들어오는 일본산 수산물도 다 수입 금지를 시켜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는 안 됐고 다만 이제 그 국정감사를 통해서 수입된 그 수산물에 대해서 방사능 검사를 할 때 더 좀 철저한 기법으로 해서 하라고 해서 그것이 조금 개선이 좀 됐습니다. 개선이 되고 쌀 같은 경우는 이제 수입이 금지되어 있는데 이제 예를 들면 그 쌀로 만든 사케 이런 건 수입 금지가 안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수산물은 수입이 금지가 되어 있는데 그 수산물로 만든 젓갈 같은 건 수입 금지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지금 우리나라 아직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계속 좀 이런 방사능에 오염됐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수산물에 대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어떤 수입 금지나 또 방사능 검사에 대한 철저한 조사 이런 부분을 이제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난임 가족들이 겪는 고통이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근데 1차적인 거는 사실은 비용에 관한 문제였는데 그거를 건강보험으로 이제 적용을 이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제기를 해서 건강보험 적용을 이제 만들어냈습니다. 사실혼 부부들도 그 난임 관련해서 건강보험 적용도 받을 수 있는 부분으로 하자 해서 이것도 좀 개정이 돼서 난임 가족들이 좀 그런 어려움들을 좀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 됐고요. 특히 이제 또 뭐가 어려우냐면 어디 가서 난임 시술을 받으면 그 표준화가 안 돼 있어서 여러 가지 의료기관에서 하는 그런 난임 시술에 대해서 또 평가하고 그것을 공개하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을 제도화를 시켰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을 좀 만들어서 이 산후조리에 대한 어떤 안전성 확보와 그다음에 비용 부분을 조금 절감시켜야 되겠다고 해서 그거를 법을 개정을 했어요. 그 시군구가 공공산후조리원을 만들 수 있도록 해서 지금 여러 군데 아마 만들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해남이라든가 뭐 이런 데도 그렇고 뭐 수도권에도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굉장히 그걸 이용하는 가족들이 아주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정치라고 하는 부분은 뭐 힘이 있는 사람들한테 굳이 정치가 필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이 없는 사람들, 권력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치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정치라는 권력을 힘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말 그 국민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저는 정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치는 사실 구호가 아니고 또 현장에 기반해서 그 눈물을 흘리는 그런 국민들의 삶을 변화시켜줘야 되는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안도 그냥 만들어 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살아가도록 예산 확보에 이제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정치, 그리고 이런 사람을 살리는 정치에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